안녕하세요. 저는 씨를 잘못 뿌린 자가 어떤 썩은 결과를 맺게 되는지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게 된 대한민국의 한 며느리이자 여성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살면서 부모님께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왔어요. 사람은 본디 잘 심고 잘 거둬야 한다고요. 잘못 심는 것은 그만큼 잘못된 것이 나고 잘 심은 것은 좋은 것이 난다는 말을 귀에 딱지가 않게 들으며 자라왔죠. 그 말이 살면서 크게 와닿는 일이 없었는데 이번에 아주 철저하게 깨닫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지금 그 사건을 제가 저의 사연으로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애청하고 있는 사연튜브에 제 이야기를 보내게 되었답니다. 저는 남편과 지인의 소개를 통해 만나 2년 정도 연애라고는 결혼을 했어요. 남편은 심성이 반듯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기명기구 아니면 아니다라는 기준이 확고했고 그 기준에 어긋나 버리면 칼같이 잘라내는 면이 있었죠. 물론 남편이 사랑하는 저에게는 늘 부드럽게 대해줬지만 그 단호한 면이 꽤나 크게 작용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시부였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보니 시부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뭘로 대단한 사람이었냐면 성질이 보통이 아니었고 자기 고집이 어마무시한 사람이었죠. 무엇보다도 시어머니를 무시하는 태도가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해서 충격받은 게 딱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시부가 시어머니를 엄청나게 무시한다는 거였고 두 번째가 그걸 그대로 받아가며 사는 시모가 있다는 거였어요. 한 번은 제가 결혼하고 나서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간 날이었죠. 그때 저는 시아버지 행동에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며느린 제 앞에서 시어머니한테 아주 몹쓸 짓을 하셨거든요. 그때 저희 부부가 신혼여행에서 방문해서 시댁에 갔을 때 시부는 그제서야 어기적하고 안방에서 나와 양말을 신으려고 하더군요. 근데 그 순간 양말을 보자마자 시모에게 역정을 내더니 상상도 못할 짓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건 바로 짝짝이로 묶여있던 양말을 우리가 보는 앞에서 시모 얼굴에 내동댕이 쳐버리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야, 이 여편네야. 눈에 노망이 났어? 어떻게 된 게 양말 하나 짝을 딱딱 못 맞춰서 짝짝이로 내오길. 당장 가지고 가서 제대로 된 걸로 꺼내와. 이 여편네가 집에서 하는 거라곤 살림밖에 없으면서 어째 이딴 것도 하나 제대로 못해? 아유, 답답해 정말. 저는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나 경악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아니 자식들이 보지 않더라도 어떻게 사람에게 이런 대접을 할 수 있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가만 보니 자식들은 옆에서 한숨만 쉬고 있고 저보다 먼저 시집온 형님도 안타까운 눈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진짜 시부가 비정상이라는 걸 단박에 알 수 있었죠. 근데도 더 놀라운 건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냥 본인 얼굴을 맞고 떨어진 양말을 주워가서는 새로운 양말을 꺼내왔다는 거였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는 건지 전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았죠. 그래서 그날 시댁에서 나와 남편과 마주하면서 이런 말을 했었어요. 여보, 나 사실 이런 말해서 좀 미안한데 나 아까 아버님이 어머니께 하신 행동 보고 좀 많이 놀랐어.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 그리고 그걸 당신은 왜 보고만 있었던 거야? 자식들이 말려하는 거 아니야? 우린 그거 아주 어릴 때부터 보면서 자라왔어. 그때부터 우리가 반항 한번 안 했을까? 근데 어릴 땐 우리까지 아버지가 막 혼내시니까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했고 지금은 아버지 고집이 얼마나 센지 아니까 더 함부로 못하는 것도 있어. 나도 우리 어머니 불쌍하지. 근데 어머니도 더는 우리 보고 나서지 말라 그러셔. 그럼 본인이 더 힘들어지니까. 저는 정말 답답한 노릇이었습니다. 근데 이미 자식들도 손 쓸 대로 다 써봤는데 그게 통하질 않는 듯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염려가 되는 마음에
남편에게 또 말했죠. 당신, 원래 자식은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배우면서 자란다는 말 알고 있지? 혹시라도 당신이 나랑 같이 살면서 나한테 저렇게 행동하면 난 뒤도 안 돌아보고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그러니까 나 함부로 대하기만 해봐. 나 진짜 가만 안 둬. 난 절대로 안 그러지. 난 우리 아버지 그런 모습 경멸하는 사람이야. 내가 근데 어떻게 그러겠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난 절대로 그럴 일 없어. 저는 시부의 모습을 보고서 너무나 걱정이 되어 남편에게 말을 했죠. 근데 다행히도 남편은 정말로 저와 같이 살면서 저를 존중하고 아껴주면서 잘 하더라고요. 오히려 남편은 희생적인 시어머니의 모습을 많이 닮아서 절 많이 아껴주었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 늘 시댁에서 일어나는 시부의 만행을 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시부의 만행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한 번은 또 명절이라 시댁에 모였는데 시어머니가 집안 청소를 한다고 좀 바쁘게 움직이셨던 모양이었어요. 음식하랴, 우리 맞이한다고 청소하랴 바쁘게 움직이셨는데 바닥을 닦고 있는 시어머니한테 시부가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 거 진짜 되게 거슬리게 하네. 아, 엉덩이 좀 저리 치워봐. 꼴도 보기 싫은 몸뚱아리를 어디다 들이대? TV 안 보이니까 저리 치워. 이러시더니 급기야는 엎드려서 바닥을 닦는 시어머니 엉덩이를 팍 하고 차버리는 행동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마자 남편이 바로 제지를 했죠. 아버지,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며느리도 있고 자식들도 있는데. 그리고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이제껏 어머니 막대하면서 사셨으면 됐지.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하실 거예요? 자식들 보기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창피하긴. 네 엄마 팔자가 저 모양인 걸 왜 나한테 와서 따져? 아, 시끄럽고. 니네도 왔으면 앉아서 조용히 TV나 봐라. 거슬린다. 시부는 남편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할 말만 했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났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결혼 초기였기 때문에 시부에게 함부로 더 말은 못했어요. 그냥 조용히 가서 시어머니의 일을 제가 대신 해드리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어머님, 저희가 와서 치우면 되는데 왜 이렇게 청소를 하고 계셨어요? 음식도 같이 와서 하면 되는데 다음엔 더 일찍 올게요. 그러니까 어머님 혼자서 고생하시지 마시고 저희 시키세요. 아셨죠? 그래, 고맙다. 우리 둘째가 들어오니 내가 살겠네. 예쁘네, 우리 아가. 시어머니는 진짜 안쓰러울 만큼 착하고 순하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우리 며느리들을 아껴주셨죠. 남편에게는 형이 하나 있었고 여동생이 한 명 있었어요. 그리고 시숙이 저보다 2년 먼저 결혼을 해서 형님이 있었는데 형님도 성격이 시원시원한 게 저랑 잘 맞아서 우리는 며느리들끼리 단합이 잘 되었죠. 거기에 어머님도 모시고서 셋이서 곧잘 어울리곤 했어요. 사실 막내딸인 신우이는 자기 아버지나 이 꼴로 사는 엄마가 보기 싫다면서 시댁에는 자주 안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여자들끼리 뭉치면 우리 며느리들이랑 시어머니만 자주 모이곤 했었죠. 근데 시어머니는 저희 둘과 있을 때도 시부에 대한 원망이나 말을 일절하지 않았어요. 저희도 괜히 말 꺼내기 꺼려 하시는 시어머니를 배려해서 시부에 대해 묻거나 이야기하지 않았죠. 근데 그러다 시어머니의 눈물겨운 사연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날도 시부에게 구박받을 시어머니가 걱정돼서 주말에 형님과 같이 시댁에 갔을 때였어요. 시부가 또 가만히 잘 있다가 시어머니에게 물을 떠달라고 했는데 그 물이 미지근했는지 진짜 깜짝 놀랄 만한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건 바로 한 모금 먹던 물을 바로 푸 하고는 거실 바닥에 뱉어버리는 거였습니다. 퇴! 이 여편 내가 이 미지근한 것도 지금 물이라고 가지고 왔어? 아, 찬물로 내와야 할 거 아니야? 에휴, 입만 버렸네 아주. 거침없이 시어머니를 무시하며 행동하는 시부를 보면서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길래 더는 참지 못하고 저와 형님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아버님, 도대체 저희 어머님한테 왜 그러세요? 어머님이 아버님께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다고요? 왜 이렇게 사람 취급도 안 하시고 그렇게 못되게 구시는 거예요? 제발 그만하세요. 아이고, 며느리들이 다 하나같이 똑같아가지고 마음에 드는 가시나들이 없네. 마음에 드는 애들이 하나도 없어. 뭐, 가시나요? 아버님, 진짜 말씀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 됐다, 됐어. 그만해라. 네 시애미하고 셋이서 아주 끼리끼리 잘 놀아봐. 난 바깥에 술이나 먹으러 갈란다. 시부는 형님과 저의 나무람에도 일절 동료를 안 하시고는 그대로 바깥으로 나가버리셨어요. 진짜 기가 차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당하고 사는 시어머니가 이해가 되지 않아 물어봤죠. 어머님, 왜 이렇게 계속 당하고 사세요? 바보같이 왜 당하고만 사시는 거냐고요. 어머님도 할 말 하고 살아야죠. 어머님이 자식들 3명 다 훌륭하게 키우셨잖아요. 그 덕분에 저희도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아버님한테 계속 이렇게 무시당하면서 사시는 거예요? 같은 여자로서 정말 못 보겠어요. 어머님이 너무 안쓰럽다고요. 저와 형님은 이구동성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근데 그때 생각지도 못했던 과거를 시어머니가 이야기를 해주시더군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저와 형님은 더 탄식을 금할 길이 없었죠. 왜냐하면 과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로 시부가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됐을 상황이었더라고요. 오히려 시모를 얻고 다녀야 했을 그런 위인이었던 게 아니겠어요? 근데 오히려 그 반대로 행동을 하니까 진짜 화딱지가 나서 너무 열받던 거 있죠? 너네 시아버지가 엄청나게 가난한 농사꾼 아들이었어. 뭐 우리 집은 그래도 그 지역에선 좀 알아주는 살만한 집이었지. 그래서 처음엔 우리 둘이서 결혼하는 걸 굉장히 많이 반대를 했었다. 우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 성주야, 도대체 왜 그런 집안에 시집 가려고 하니? 난 네가 그 집에 시집 안 가면 좋겠다. 네가 힘들어질 수 있어. 네가 나중에 애 낳아봐라. 그러면 이 엄마 마음 알 거야. 이 부모 마음 알 거야. 그러니까 결혼 좀 다시 생각해 보면 안 되겠니? 라고 하셨지. 근데 그래도 니네 시아버지가 좋아서 포기할 수가 없었어. 어머님, 도대체 아버님이 뭐가 좋아서, 도대체 어디가 좋아서 선택하신 거예요? 너넨 모를 거야. 지금은 완전히 딴 사람이 됐지만 그때는 참 열심히 살았다. 일도 열심히 하고 가정적이고 무엇보다 포부가 큰 사람이었어. 배포가 정말 큰 사람이었다. 그거 하나 믿고 내가 결혼한 거야.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니네 시아버지의 대포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친정에서 결혼하고 한 7년 뒤에 사업 한번 해보라고 사업 자금을 대줬지. 그때부터 완전히 일에 중독돼서는 정말 미친 사람처럼 일만 하더구나. 그렇게 열심히 사업을 하다 보니까 완전히 승승장구한 거야. 물론 회사가 자금난에 빠져가지고 몇 번 힘든 일을 겪곤 했지만 정말 네 시아버진 지혜롭게 잘 이겨내더구나. 그 모습이 난 너무 멋있었어. 근데 애들 다 크고 하니까 점점 변해가더구나. 이제 돈도 있고 여유도 있고 하니까 그때부터 망가지기 시작한 거야. 그때부터 날 무시하고 다니더라고. 허구한 날 무시하고 술집에 있는 여자들하고 술 마시고 밤늦게 들어오고 아니면 외박하고 내 마음을 정말 찢어지게 아프게 했지. 그래서 난 그때부턴 애들만 보면서 살았어. 아마 우리 애들 없었으면 난 못 살았을 거야. 그래도 애들은 내 편 들어주고 내 마음 다 이해해주고 그랬으니까. 어머님, 그래도 그렇지. 왜 그렇게 당하고만 사셨어요? 그래, 내가 잘못 살았지. 난 내가 아내로서 남편을 내조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어. 남편이 사업할 때 아무 걱정 없이 애들 3명 잘 키워서 좋은 회사 보내서
결혼 잘만하게 해주면 되는 게 내 역할이라고 생각했지. 근데 막상 애들 다 키워놓고 보니까 참 부질없더구나. 뒤돌아보니까 내 인생이라는 게 없었어. 그걸 보면서 한편으론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모른다. 난 왜 내 인생을 살지 못했을까? 왜 내 가족만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구나. 어머님, 그러면 이제 달라지셔야죠. 언제까지 이렇게 사실 거예요? 저희는 답답한 마음에 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정말 시부는 해도 해도 너무할 정도로 시어머니를 무시했어요. 우리 며느리들이 깜짝 놀랄 만큼 무시를 했었죠. 한 번은 갈치조림을 시어머니가 해주셨는데 거기에서 시부가 음식이 싱겁다면서 어떻게 했는지 아시나요? 아마 여러분들은 예상도 못하실 거예요. 시부의 행동은 바로 그 갈치조림을 주방에다가 던져버리는 거였죠. 저와 형님은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해야 하나 하다가 결국에는 다시 해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시부가 이미 거나하게 취해 있는 상태이긴 했지만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자식들이랑 며느리들이 있는 데서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더 놀라웠던 건 이 자식들마저도 한두 번 겪어본 모습이 아닌지 가만히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그저 시부 눈치만 보고 있었죠. 근데 그게 왜 그런 거였냐면 시부가 그렇게 애들을 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애들 앞에서 늘상 보여줬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고 그때마다 시부는 자식들한테도 꼼짝 못하게 으름장을 놓고 시어머니도 가만히 있었으니 그런 모습들로 자랄 수밖에 없었던 거였죠. 정말 답답한 노릇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뭐라고 해도 시부에게는 통하지가 않았던 거였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그저 시모만을 안쓰럽게 여기며 지내고 있었을 때 진짜 큰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죠. 그때는 제가 결혼한 지 7년째, 그리고 형님이 결혼한 지 9년째가 되던 날이었습니다. 세상에나 그 사건은 바로 시부가 자기보다 나이가 7살이나 어린 여자와 바람이 나버린 사건이었죠. 그냥 딱 봐도 시부보다 어려 보이고 화장기도 진한 게 완전 밉상이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건 아주 적반하장인 시부가 시어머니에게 대놓고 이혼을 요구한 거였죠. 그것도 자식들을 죄다 불러놓고 말이죠. 내가 너희한테 할 말이 있구나. 네 시애미는 이미 알고 있고 나 이제 새 인생 살려고 한다. 내가 이렇게 감추는 것도 그 사람한테 참 미안한 짓이고 니네 어머니한테도 사랑하지도 않는데 같이 살고 싶지도 않은데 억지로 사는 것도 미안한 짓인 것 같다. 그래서 이젠 헤어지려고 해. 각자 갈 길 가자고 내가 말했다. 내가 지금은 다 잃었지만 지금까지 일만 하면서 살았어. 이젠 내 인생을 살고 싶구나. 예? 아버지,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네 시애미하고 이혼하고 새 살림 차리란다. 나 지금 만나는 여자 있어. 나를 웃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같이 있으면 기분이 좋아.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른다. 니네들 어머니하곤 완전히 딴판이야, 딴판. 저희는 그 소리를 듣고 모두가 다 경악을 했습니다. 진짜 다들 뒤로 자빠질 뻔한 이야기를 듣고는 믿을 수가 없어 했죠. 그래서 그 뻔뻔한 시부에게 형님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하더라고요. 아버님, 지금 어머님을 버리고 그 좋다는 여자한테 가시겠다는 거예요? 평생을 아버님 내조하고 자식들 키우면서 산 어머님을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말하실 수 있으세요?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나오시냐고요? 형님은 정말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지 급기야는 시부에게 화까지 냈죠. 그런데도 시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야, 큰애야. 나도 내 인생 살아야지 않겠냐? 난 더 이상은 그 여자를 숨기고 싶지 않아. 나는 네 시애미한테 정확하게 재산 분할해 줄 거고 정확하게 집안에 헌신한 거 다 정확하게 주고 갈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말하지 마라. 난 이미 결정했다. 아버님, 숨길 거 안 숨길 거 그거 다 떠나서 뭐가 그렇게 자랑스러워서 그 바람핀 걸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어차피 재산 분할은 어머님께서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예요. 이렇게 자식도 훌륭하게 키워놓으셨잖아요. 근데 그걸 선심 쓰는 척 그렇게 말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 나이에 무슨 바람이세요? 아무리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60대 중반에 바람 피운다는 게 말이 돼요? 그거 노망이에요, 노망. 저희는 절대로 그 여자 새어머니로 인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랑 이혼하시고 새 살림 차리시려면 아버님 각오 단단히 하셔야 할 거예요. 형님이 이렇게 강하게 나가니까 그때 가만히 듣고만 있던 남편이랑 시숙도 더는 안 되겠던지 말을 하더라고요. 아버지, 지금까지 웬만해선 아버지한테 제가 말 하나 토 하나 안 달고 살았습니다. 장남으로서 제가 할 도리만 어머니한테 잘하고 아버지도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하면서 시키는 건 다 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건 아니죠. 아버지가 그동안 어머니한테 어떻게 하고 살았는데요. 어머니한테 한 번이라도 수고했어라고 말하면서 안아주신 적 있으세요? 어머니 모시고서 한 번이라도 여행, 아니 하다못해 동네 마실이라도 한번 나가신 적 있으시냐고요. 어머니하고 한 번이라도 제대로 눈 맞추면서 식사 한번 한 적 있으시냐고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머니는 평생 아버지랑 우리 자식들 때문에 산 사람이에요. 어머니 지금 울고 있는 거 안 보이세요?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고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아버지가 만약에 어머니랑 이혼하시고 그 여자 선택한다고 하면 저는 더 이상 아버지 자식 아닙니다. 뭐야? 이것 봐, 이것 봐. 아주 그냥 내가 장남이라고 오냐오냐 키웠더니 네가 아버지 무서운 줄 모르고 막 나오는구나. 그래, 너 그딴 식으로 나와봐 어디. 넌 재산 없을 줄 알아. 너한테 물려줄 재산 같은 거 하나도 없다고. 예, 전 재산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저도 지금 돈 벌고 있고요. 그 재산 때문에 어머니 버릴 수 없습니다. 시숙은 처음으로 시부에게 강하게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시부는 막 역정을 내면서 이제는 화살을 제 남편한테까지 쏘더라고요. 야, 둘째야. 너는 나 이해하지? 너는 그래도 이 애비랑 성격이 좀 비슷하잖아. 아주 화끈하잖아. 넌 내 편 들어줄 거지? 시부는 거의 무슨 대답을 강요하듯 제 남편에게 물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행동한 남편의 처사가 진짜 대박이었습니다. 남편은 화끈한 성격답게 말로 하지 않더라고요. 행동으로 보여줬죠. 그리고 그 행동은 그 앞에 있던 물잔을 주방에다가 던져버리는 거였습니다. 그때 컵이 탁 깨지는 걸 보면서 시부가 또다시 역정을 내던 거 있죠. 야,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너 지금 이 애비 앞에서 폭력 쓰는 거야? 어? 미쳤어? 네, 맞아요. 미친 행동 좀 했습니다. 이게 아버지가 그동안 어머니 앞에서 그리고 우리들 앞에서 한 행동이잖아요. 저 그거 어릴 때부터 그대로 보고 자랐습니다. 항상 아버지가 화내는 모습 보면서 그 모습에 벌벌 떨면서 우릴 두들겨 패진 않을까, 또 우릴 혼내시진 않을까, 해치진 않을까 늘 두려워 떨면서 살았다고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 이젠 엄마를 버리고 간다고요? 60년 만에 바람이 나서? 저 이제 아버지 더는 이해 못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젠 아버지 더는 무섭지도 않아요. 이젠 아버지도 옛날 같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머리에 흰머리도 많고 주름 많은 그냥 허약한 노인에 불과하다고요. 65세. 그래도 젊은 나이죠. 근데 5년 뒤에는요? 아버지 70세예요. 70이라고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때는 힘 더 빠져있는 노인에 불과할 텐데, 더 힘 빠지고 더 늙어갈 텐데, 아버지 분명 그때 그 여자 말고 우리 찾게 될 거예요. 그때 가서 우릴 다시 찾게 될 거라고요. 제가 진짜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어머니랑 이혼하실 건지, 아니면 어머니 버리고 그 여자 선택해서 자식들한테까지
나중에 버림받고 외롭게 사실 건지 여기서 선택하세요. 남편 역시 호락호락하지 않게 나가니 그제서야 시부는 잔뜩 흥분을 해서는 억울하다는 듯이 화를 냈습니다. 아이고, 내가 자식들을 잘못 키웠다. 잘못 키웠어. 어떻게 자식놈들이라고 하나같이 내 편을 들어주는 애가 하나도 없어. 야, 딸아, 너도 그러냐? 너도 그럴 거냐고. 아빠, 물을 걸 물어. 진짜 추접해서 못 듣겠네. 나 먼저 갈게, 엄마. 더는 이런 얘기 듣고 싶지도 않아. 그냥 이혼해. 엄마도 이혼하고 남은 인생 편하게 살아. 그럼 나 먼저 가요. 신우이는 간단하게 자기 할 말만 해버리고는 바로 가버렸어요. 아무래도 딱 보니 자기 남편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많이 쪽팔린 것 같았죠. 그래서 심애부랑 인사라고는 바로 데리고 나가버리더라고요. 진짜 온 집안이 발칵 뒤집힌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난리를 쳤던 시부가 결국에는 어떤 선택을 했는지 아시나요? 그건 바로 정말로 시어머니하고 이혼을 하고 상간녀를 선택을 해버린 거였죠. 그 7살이 어린 여자를 선택을 해버린 거였어요. 그 덕에 우리 시댁은 다 갈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사실 갈라선 것도 아닙니다. 시부 혼자서 나간 거죠. 시부 혼자서 이 집에서 나가 그 여자랑 행복하게 살겠다고 떠나버린 거였어요. 결국 남겨진 시어머니는 그것도 남편이라고 눈물을 훔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 눈물은 우리 남아있는 자식들이 닦아드렸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시어머니와 우리는 한편이 되어서 시부를 멀리하기 시작했죠. 아예 사람으로도 보지 않았어요. 그 뒤로 시어머니는 시부와 이혼을 했는데 시어머니가 어떻게든 재산 분할을 깔끔하게 다 받아낼 수 있도록 저희 자식들이 도왔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상간녀한테도 상간녀 소송을 다 걸어서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싹 다 받아낼 수 있게끔 해드렸어요. 근데 참 어처구니 없게도 상간녀는 애가 2명이나 있는 여자더라고요. 자식까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유부남을 꼬실 수 있는 건지 진짜 어이가 없었죠. 마음 같아선 머리끄댕이라도 잡고 싶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여자는 보험 설계사였어요. 정확히는 시부 보험을 관리해주는 보험 자산관리사였는데 둘이서 시부 자산관리 세금을 어떻게 하면 면제해 줄 건지 그런 보험들 상담하고 가입하면서 둘이 친해지게 되면서 바람까지 난 것 같았죠. 아무리 노망이 낮다지만 어떻게 바람을 피우고 그 나이에 새 살림을 차릴 수 있는 건지 저는 둘 다 이해가 안 되었어요. 근데 그래도 다행인 건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하던 시어머니가 오히려 이혼 후에 점점 더 얼굴이 좋아졌다는 거였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혼하고 난 이후의 삶을 더 좋아하면서 행복해하며 지내셨어요. 오히려 더 편안했고 얼굴도 더 밝아지셨죠. 시어머니는 우리 며느리들과 같이 피부 마사지도 받으러 다니고 셋이서 같이 찜질방에 가서 서로 등도 밀어주고 여행도 다니면서 싱글 라이프를 너무나 잘 누리셨답니다. 어머님, 어떠세요? 아버님하고 있을 때랑 저희 자식하고만 있을 때하고 비교해보니까 어떠신 것 같으세요? 아유, 말해 뭐하니. 이제야 좀 살맛이 나는구나. 내가 왜 이런 좋은 세상을 이렇게 몰랐을꼬. 너희들한테 너무 고맙구나. 어머니 지금까지 많이 힘들게 사셨잖아요. 그만큼 고생하셨으면 됐어요. 이젠 어머님 얼굴에 활짝 웃음꽃이 필 수 있도록 이렇게 며느리들이 지켜드릴게요. 안아드릴게요. 언제든지 답답하고 외로우시면 저희한테 말씀하세요. 아시겠죠? 그래. 너희들밖에 없구나. 그래도 내가 그동안 힘들게 산 세월을 다 너희로 보상받게 되는 것 같아서 기뻐. 아이고 예쁜 내 새끼들 고맙다. 우리 앞으로 잘 지내보자. 네, 어머님. 시어머니는 시부와 이혼을 하고 나서는 재산 분할까지 깔끔하게 받고 시숙네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명절 때면 우리는 다 시숙님 집으로 온 가족이 모였죠.
그 집에 안 온 사람은 딱 한 사람, 바로 시부였죠. 시부는 어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2년 동안이나 우리도 그렇고 시부도 그렇고 전혀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2년 뒤에 시부한테서 연락이 온 게 아니겠어요? 그때도 다 같이 명절에 시숙집에 모여서 있을 때였어요. 근데 그 오랜만에 연락해서 한다는 소리가 참 가관이었습니다. 어이가 없었죠. 그때 당시 남편에게 전화가 왔길래 남편이 받았다가 진짜 어이없는 소리를 들어야만 했어요. 야, 너넨 이번 명절에도 나한테는 안 오냐? 네? 아버지, 왜 제가 가야 하죠? 야, 그래도 내가 너네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됐다. 네가 오기 싫으면 애들이라도 보내. 손주들이라도 보내라고. 너네들은 싹수들이 다 노래가지고 필요 없다. 내 재산 난 우리 손주들한테 줄 거야. 아버지, 근데 어쩌나요? 안타깝게도 우리 애들도 아버지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아버려서 더 이상 아버지를 할아버지로 생각 안 한다고 하던데요. 어떡하죠? 노년의 자식들한테도 버림받고 손주들한테도 버림받고 이 인생 참 잘 되고 계시네요. 참 좋으시겠어요. 뭐야 이놈아? 네가 우리 손주들한테 세뇌시켰지? 야, 손주 바꿔. 당장 내 손주들 바꾸란 말이야. 아버지, 아직 우리 애들 어려요. 이제 막 7살, 8살인 애들한테 뭘 바꾸란 소리예요. 더는 추태 부리지 마시고 이만 끊으시죠. 야, 너네 진짜 이 애비 안 보고 살 거야? 어? 진짜로 날 버릴 거냐고. 예,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어차피 어머니랑 이혼한 이상 저희도 아버지 더는 아버지로 인정하면서 살고 싶지 않으니까 이제 더는 저희 찾지 마세요. 그 여자랑 평생 쭉 사시라고요. 그 여자한테도 자식들이 있으니까 그 자식들한테 효도받으며 사시면 되겠네요. 시어머니를 포함해서 온 가족들이랑 다 같이 있는데 시부에게서 전화가 와 좀 당황스러웠지만 우리들이 이렇게 다 함께 모여있을 때 전화가 오니 더 상황이 어이가 없더라고요. 애초에 이렇게 자식들을 찾아댈 거면 그러지나 말지라는 생각에 다들 한 소리들을 했었죠. 거기다가 손주들을 그렇게 찾아대는 걸 보면서 실은 자식들이 보고 싶은 걸 그렇게 애둘러서 손주들이 보고 싶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 뒤로는 전화도 따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부도 있고 시어머니만 모시면서 잘 지내고 있었죠. 근데 어느 날 또다시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는 또 시간이 흐른 뒤였고 시부 나이로 치면 70세가 되었던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시부가 우리 집으로 찾아오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죠. 시부는 당시 5년 전 남편이 시부에게 했던 말처럼 정말로 우리 집으로 찾아왔어요. 너무나 갑작스럽게 찾아온 거였기에 왜 찾아왔나 봤더니 원래는 시숙네 먼저 갔었는데 시숙님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 우리 집으로 찾아온 거였더라고요. 근데 우리 남편은 일단 문은 열어주면서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여길 웬일이세요? 둘째야, 나 잠깐 밥 좀 줄 수 있겠니? 네? 밥이요? 아니, 몇 년 만에 다짜고짜 찾아와선 밥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밥은 그분한테 차려달라고 하지. 왜 저한테 차려달라고 하세요? 남편은 힘없이 다가오는 시부의 모습을 보면서도 매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도 시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또 이야기를 하던 거 있죠. 부탁이다. 제발 부탁이야. 그리고 나 할 말이 있는데 혹시 일단은 들어가서 나 밥 좀 차려주고 그 뒤에 이야기 좀 들어주면 안 될까? 워낙에 간절하게 말을 하는 시부 덕에 남편은 동정심보다는 도대체 이 꼴로 무슨 이야기를 하러 왔나 궁금한 마음으로 들여주더라고요. 얘기나 들어보자는 심산으로 드리고서 저희는 된장찌개에 밥을 끓여드렸죠. 근데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제가 차려드린 밥을 엄청나게 허겁지겁 드시는 게 아니겠어요? 거의 무슨 거지가 오랜만에 밥 먹듯 개걸스럽게 먹는 걸 보면서
저와 남편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어느 정도 식사를 다 하신 시아버지에게 물었죠. 자, 이제 식사하셨으니까 얘기해 보세요. 또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여기 오신 거예요? 예? 그렇게 당당하게 어머니 버리고 자식들까지 내팽개치고서 가신 분이 왜 지금 이 꼴로 찾아오신 거냐고요? 남편은 이야기를 하다가 또 감정이 올라왔는지 화를 내더라고요. 근데 그 화에 갑자기 시부가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건 바로 엉엉 울기 시작한 거였죠. 내가 미안하구나. 네? 미안하다고요? 뭐가 미안해요? 알아듣게 좀 말씀해 보세요. 나 당했어. 그 여자한테 완전히 당해버렸어. 그러니까 뭘 당했냐고요? 내 재산 말이다. 그 여자랑 살면서 그 여자가 내 재산을 관리했었어. 원래부터 내 재산 관리하던 사람이 아니었냐? 그래서 같이 살면서 그 재산을 계속 맡기고 있었지. 근데 그 여자가 내 재산을 가지고 장난질을 쳤어. 뭐라고요? 난 어떡하냐? 나 어떡하면 좋아? 경찰서 가니까 부부라서 신고도 못한대. 그 돈 돌려받을 수도 없단다. 난 이제 어떻게 해야 하니? 아버지, 그냥 처음부터 정확하게 좀 말씀해 보세요.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그 여자가 내 재산을 지 자식들 2명한테 빼돌려선 집 사주고 차 사주고 했었어. 내 공장을 담보로 해서 대출까지 받았는데 이제는 공장 대출을 갚기도 힘들게 됐어. 어떻게 해야 하니? 지금 경기도 안 좋아서 매출도 몇 년째 적자 보고 있는데 이제 나 어떻게 해야 하나 싶다. 이젠 직원들 월급도 못 주게 생겼어. 저희는 이 말을 듣고 너무나 큰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시부는 그 여자한테 완전히 당한 거였죠. 결혼 전에 그 여자가 시부의 자산을 관리하면서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사업 규모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다 알게 되면서 일부러 시부한테 접근을 한 것 같았죠. 근데 더 웃긴 건 그 나이에 시부와 재혼식을 하고서는 그 다음날 바로 혼인신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 이제 시부한테는 온갖 알랑방구를 다 끼워가면서 지 자식들한테 집 사주고 차 사주고 사업자금 대주고 하면서 돈을 막 빼다 쓴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살살 녹는 말에 시부는 간이고 쓸개고 다 빼다 준 거였죠. 거기다가 그 여자 자식들은 시부한테서 돈을 뜯어내려고 온갖 달콤한 소리는 다 했었더라고요. 아버지가 비록 저희 친아버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어머니 남편이고 이젠 우리 새아버지시니까 우리가 친아버지처럼 모시겠습니다. 아버지랑 어머니 나이 드시면 우리가 극진히 모실 테니까 저희만 믿으세요. 라고 계속해서 꼬셔댔던 것 같았죠. 하지만 그건 전부 다 그 여자와 그 자식들이 계획적으로 접근해서 계획적으로 행동했다는 직감이 딱 들었어요. 우리 자식들도 없으니 시부는 그 달콤한 말에 속아 그 입바른 소리에 홀랑 돈도 다 내주면서 살았던 거였죠. 그 시간이 5년이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시부한테서 빼먹을 거 다 빼먹고 공장마저도 경기 침체로 힘들어져서 적자를 보기 시작하니까 더는 뜯어낼 것이 없어서 그쪽에서 이혼을 요구한 상황이었어요. 진짜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결국에 시부는 이용만 당하다가 끝내는 너덜너덜해져서 빚만 잔뜩 얻은 채 버림을 받게 된 상황이었던 겁니다. 자기가 이용당했다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된 시부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이미 둘은 부부 사이였고 그 여자가 돈을 강제로 쓴 것도 아니고 시부 허락하에 쓴 돈이었기에 다시 돌려받을 수도 신고를 할 수도 없었어요. 어리석은 시부는 그 자식들이 나중에 자기를 모셔줄 줄 알고 젊은 상간녀도 영원히 자신과 부부의 연을 맺어줄 줄 알고는 그렇게 다 퍼다 준 거였습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그 여자가 내 옆에 있을 줄 알았다. 영원히 내 아내로 있을 줄 알았어. 근데 내가 완전히 가진 게 다 사라지니까 이젠 날 남편으로도 생각하지 않는다구나. 결국엔 이혼을 하자고 하더라고. 시부는 울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 저나 남편이나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그 모습에 우리가 동조하는 것처럼 느껴졌는지 이제는 진짜 본론을 꺼내기 시작하던 거 있죠. 나 어떡하니? 이제 나 어떡해? 나 버림받았다. 아주 철저하게 버림받았어. 얘들아, 나 좀 받아주면 안 되겠니? 나 정말 너무 외롭구나. 그 여자가 이렇게 내 뒤통수를 칠 줄은 몰랐어. 그 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나한테 잘했는데 그 자식들도 나한테 정말 잘했었다. 내가 앉아있으면 어깨도 주물러주고 내가 뭐 먹고 싶다 그러면 한 걸음에 달려와서 그 음식 사와서는 같이 먹어주던 그런 애들이었어. 근데 이렇게 뒤통수를 치는구나. 이젠 사람도 무섭고 이 세상도 무섭다. 정말로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시부는 지난 시간이 후회가 되고 정말로 상처를 크게 받았는지 울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모습을 지켜만 보고 있던 남편은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아셨어요? 친자식 버리고 조강지쳐 버린 대가가 이런 거라는 걸 그땐 정말로 모르셨어요? 그렇다면 아버진 정말로 어리석은 겁니다. 아니, 어리석으니 그 선택을 하고 떠나셨겠죠. 근데 저희는 아버지가 그렇게 딱한 사정이 되었어도 그래도 저희는 아버지 못 모십니다. 어머니가 처음에 아버지랑 이혼하고 나서 우리 앞에서 얼마나 아프게 피눈물을 흘리셨는지 아세요? 가슴 아파했는지 아시냐고요? 얼마나 통곡을 했는지 아시냐고요? 그걸 아신다면 아버지 그 상간녀처럼 버림받고도 우리한테 못 와요. 이렇게 오는 거 뻔뻔한 거라고요. 아버진 TV도 못 보셨어요? 재혼에선 그 재혼에서 얻은 자식들 뒤에서 다 밀어줬다가 나중엔 쪽박 찬 거 그거 뉴스에서 한 번도 못 보셨어요? 그 꼴을 아버지가 다 당하신 거예요. 이렇게 뻔한 결말을 아버지만 모르고 계셨던 거라고요. 미안하다. 내가 생각을 잘못했어. 내가 어리석었다고. 됐고요. 나가세요. 나가서 다시 우리 찾아오지 마세요. 남편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더니 정말로 그 한겨울에 시부를 내쫓아 버리더군요. 제가 봐도 남편은 정말로 냉정했습니다. 근데 남편은 시부가 재혼한 뒤로부터는 시부를 사람으로 생각을 안 했어요. 그렇게 잠깐 동안 시부와 마주했던 일들을 모든 시댁 식구들에게 알렸어요. 그때 시숙도 문을 안 열어줬던 게 다행이라고 말하면서 참 뻔뻔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던 거 있죠. 시어머니는 생각이 많은 듯 했지만 그걸로 끝이었어요. 그냥 그 노년이 안타깝게 끝난 걸 보면서 지난날에 어머니가 당했던 그 세월들이 또 떠올라 마음이 복잡하신 듯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식들이 다 한데 말을 모아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행여나 아버지 불쌍하다고 다시 드릴 생각 일절 하지 마세요. 그거 다 아버지가 자업자득으로 일궈낸 결과물이에요. 어머니 지금 얼마나 행복하게 지내고 계세요. 그러니까 혹여라도 지금 아버지 불쌍하다고 다시 모셔올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그렇게 한다고 하셔도 우리가 그렇게 안 둘 거지만 애초에 생각조차 하지 마시라고요. 저희 더는 어머니가 고생하면서 사는 꼴 못 봐요. 이건 어머니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문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 알았다. 나 그런 생각 안 했어. 그냥 내 지난 세월이 그 인간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들었는데 이제야 그 인간이 내 고통을 조금이나마 느끼고 후회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을 뿐이야. 나도 그 인간 절대로 받아줄 생각 없어. 내가 미쳤다고 다시 호랑이 굴을 스스로 들어가겠니? 네 아버지 오히려 벌 받은 거다 싶어.
날 그렇게 힘들게 하고 말이야. 나도 이제 더는 니네 아버지 보고 싶지 않다. 고마워 얘들아. 내가 그래도 너희들을 보고 산 게 참 잘한 짓이다 싶어. 너희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든든하고 행복하네. 고맙다. 고마워. 시어머니는 다행히도 시부에 대한 미련이나 연민 같은 건 없어 보이시더라고요. 정말 다행이었죠. 결국 시부는 우리 자식들이나 시어머니 중 어느 누구에게도 다시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그 공장까지 다 정리를 한 모양이에요. 나이도 먹고 공장을 운영할 능력도 힘도 없는 상황이었기에 공장부터 처분을 하고서 빚 갚고 직원들 월급 주고 남은 돈으로 지금 혼자서 쓸쓸하게 지내고 있는 중이었죠.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우리한테 장문의 문자를 보내서 알게 된 거였어요. 시부는 시어머니와 시숙 남편한테 장문의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뭐 그 문자는 여러분들이 다 예상하실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여보, 그리고 애들아, 미안하다. 내가 정말 미안해. 난 정말로 천벌받을 사람이야. 아니, 천벌을 이미 받은 것 같다. 내가 혼자 살아보니까 왜 노인들이 혼자서 고독사로 죽는지 알겠어. 내가 혹시라도 연락이 안 되고서 죽거든. 날 원망하지 말고 그냥 보내주거라. 난 아마 지옥에서 벌을 받고 있을 테니 원망은 더는 하지 말아줘. 아니, 사실 지금 내가 있는 이 상황이 지옥 같구나. 참으로 보고 싶다. 내 마누라, 그리고 내 자식들, 며느리, 손주들, 살아생전 꼭 한 번이라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보, 얘들아, 다시 한번 미안했다.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아. 시부는 이보다 더 길고 절절하게 자신의 상황을 알리며 후회하는 문자를 보냈지만 그중 누구도 시부에게 답장을 한 사람은 없었어요. 그리고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시부에 대한 소식이 들리지 않는 걸 보니 시부가 혼자 잘못되는 그런 일은 아직 벌어지지 않는 듯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며느리로서 시부의 편을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시부가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행동했는지 제 눈으로 똑똑히 봤기 때문이었죠. 근데 시부의 결말을 보면서 이런 게 자업자득인가 싶었어요. 그리고 제 친정 부모님이 저에게 늘 하시던 교훈이 생각이 났죠.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요. 참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자식들 모두 다 시어머니에게 더 집중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젊을 때부터 자식들을 위해 고생한 시어머니를 위해 엄청나게 잘해드리고 있어요. 이때는 진짜로 시어머니와 시부의 인생이 역전된 순간이었죠. 덕분에 시어머니는 지금 노년을 아주 편안하게 행복하게 잘 보내고 계시는 중이랍니다. 손주들 재롱 보면서도 행복해하시고 자식들 효도받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죠.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희 자식들도 보람을 느끼면서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시부와 시어머니의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내 자식들에게 부모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지를 좀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아내로서 그리고 엄마 아빠로서 아이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지를 많이 깨닫게 되었죠. 부부가 먼저 사랑을 하고 서로 존중하며 살 때 자식들이 그 모습을 보고 따라 배우며 나중에 가서도 바른 모습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며 자신의 배우자와 자식들에게도 동일하게 행동하며 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연을 쓰게 된 것도 있습니다. 이 사연을 함께 보시는 우리 구독자님들도 부디 결혼을 하신 분 혹은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먼저 부부가 서로 공경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꼭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우리 아이들의 자존감도 높아지고 또 바른 자식들로 성장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저희 어머니 연세 있으신 구독자분들이 계시다면 그간 우리 어머니처럼 험난한 시간을 보내신 분들에게는
저희 사연이 큰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저희 시어머니의 노년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